원입니다. 즉 3장 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골라서 얘기만 좀 해줄게. 원은 결국에는 뭐냐? 정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취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됐어?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해 줄게. 정점이 있어요. 정점을 보통 뭐라고 볼 거냐면 뭐 A, B 뭐 이렇게 두거든요. 정점 A, B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A, B다라는 정점이 있을 텐데 이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쭉 떨어진 거리거든요. 자,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점. 근데 같은 거리인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R이라고 보통 둡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R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이만큼 떨어진 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점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겠죠. x, y에서 떨어진 점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있겠지만 이 밑으로 조금씩 점들이 무수히 많겠죠. 근데 단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게 R로 유지되면서 가는 것들이야. 그 점들의 뭐를? 자취 방정식이 뭐가 된다?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취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인데 등호가 들어가면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니까 x에서 누구를 뺀다? a를 빼고 제곱하는 거예요. y도 빼서 제곱하는 겁니다. 빼서 제곱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그 거리가 r이 될 텐데 얘가 자취 방정식인데 자, 이 자취 방정식을 한번 딱 가공하는 거야. 어떻게 가공하는? 양변 제곱해줍니다. 양변 제곱해주면 x 빼기 a의 전체의 제곱이고 y 빼기 b의 전체의 제곱이고 이게 r의 제곱이 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원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준이 된다. 그래서 어떤 표준이 되느냐?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표준형입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딱 보자마자 표준형에서는 어떤 정보를 바로바로 꼬아 먹을 수 있어요. A, B가 원의 중심이고 A, B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반지름이 R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반응이 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러면 표준형이 있다라면 특징이 뭐냐?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직선에서도 한쪽에 있는 좌변, 우변 중에 한쪽 항을 0으로 만들어서 0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준거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다 전개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x제곱에 y제곱에 더하기 이렇게 적을게요. 자, 라지 P에 x가 있을 거고 라지 Q에 x가 있을 거고 뭐 앞으로는 뭐 이렇게 적지는 않겠지만 그냥 라지 R이라고 적을게. 그냥 개수가 PQR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 얘를 전개하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뭔가 덩어리 나올 건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형을 가지고 일반형을 딱 봤었을 때 x제곱이야 더하기 y제곱이고 마이너스 4x고 마이너스 6y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다 보죠. 이거 제로라고 봅시다. 얘는 뭐예요? 자, 원의 중심이 뭔지, 반지름이 뭔지 알려면 뭐 해야 돼?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오케이?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표준형으로 나타내야 돼.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얘랑 얘를 x-2의 제곱이라고 해줍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근데 얼마가 추가됐죠? 4가 추가됐죠. 4가 추가되니까 여기 4를 더해줘야 돼. 이쪽에 우변에 4를 더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이죠. 얼마 추가됐죠? 9가 추가됐죠. 그럼 여기 9가 추가돼야 돼. 맞죠? 그러면 빼기 1인데 그거를 다시 이항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1을 해가지고 14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딱 봤을 때 얘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되고요. 미쳤어요. 반지름이 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심해야 돼.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 거야.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녀석에서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따라서 원의 중심 그냥 중이라고 적을게요. 중심은 뭐가 된다? 2,3이 됩니다. 반지름은 뭐가 된다? 반지름은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루트 14가 된다. 이까지 가요. 오케이? 자, 우리 지금 뭘 배웠어요? 타입 두 가지를 배웠어요.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뭐고 일반형에 대한 정보를 뽑아 먹으려면 표준형으로 뭐 해줘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요렇게 되는 거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원이 될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이 될 조건인데 원의 형태를 좀 봅시다. 뭐예요? x, y 항이 없는 xy에 관한 2차식입니다. xy에 관한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자, 특징이 뭐야? 자, xy에 관한 2차식이긴 한데 뭐가 없다고? xy 두 개 곱하면 얘도 2차거든요. 오케이? 얘도 2차예요. x 문자, y 문자. 얘도 2차인데 xy 항이 없다. 세 번째. 자, x 제곱의 개수와 y 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x 제곱의 개수와 y 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 거지 꼭 1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2이면 2로 나눠주면 어차피 1, 1로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기는 같아야 되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가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뭔가 식조작을 하셔야 되는데 자, 뭐를? 표준형으로 변형할 때 표준형으로 변형한 결과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 지역이 해당 자리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x제곱에 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a가 제로가 있다고 보십시다. 이게 원이 돼야 되는데 원이 되려면 먼저 뭐부터 해준다? xy 항인데 xy에 관한 2차식인지 y항이 없는지 같은지 1번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표준형으로 변형한 결과 표준형으로 변형해 봅시다. x-2의 전체의 제곱이죠. 오케이? 4가 추가됐죠? 그럼 4가 추가됐으니까 4를 여기서 빼고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계산 알아서 하시고 본인 스타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y 제곱인데 이것이 자 a-1이란 말이지. 이까지 됐어요? a-1이란 말이야. a가 1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1이 되면 a가 1이면 0입니다. 얘가 0이니까 제곱 더해가지고 0이 되는 숫자는 세상에서 2,0밖에 없습니다. 점이 되겠지. 내가 원하는 건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자 끝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무조건 어떻게 돼? 양수가 돼야 돼.
오케이? 다 됐나요? 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자, 이제 종종 나오는 부분들인데 종종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제대로 봐봐. 이게 이제 원이 단독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원이 단독적으로 나왔었을 때 원의 성질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한 가지 더. 자, 그건 말고 원과 단독적으로 나올 때도 있겠지만 자, 원과 또 다른 도형이 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직선입니다. 원과 직선의 자, 뭐라고? 위치 관계로 봅시다. 자, 근데 직선들 중에 가장 특이한 직선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x축이랑 y축부터 하나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직선이잖아. 어차피 x축과 y축은 직선이니까. 그래서 얘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축과 접할 때. 자, 축과 접할 때가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 첫 번째, 축과 접하는데 있어서 뭐부터 생각한다? 얘는 중심부터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경우에 x축에 접하는 경우에요. 자, x축에 접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x축 위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얘입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위쪽에서 접하든 아래쪽에서 접하든 자, 특징이 뭐냐? 접점에 수직인 직선, 즉 접점에 수직인 반지름이 있을 거고 접점에 수직인 반지름이 원의 중심을 당연히 통과할 거고 자, 여기서 뭐랑 관련돼 있다? 자, 보세요. 중심부터 생각한다 그랬지? 중심부터 먼저 잡으면 얘를 내가 만약에 A, B라고 둡시다. 오케이? A, B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B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됐어? 이 상황이라면 B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됐니? 자, 밑에 만약에 내가 A, B라고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니? B가 음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B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 B는 양수니까 절대값 B로 같고 마이너스 B 또한 뭐가 되니까 음수니까 B가 음수니까 절대값 B로 같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X축에 접할 때는 내가 중심을 잡고요. 중심을 A, B라고 잡고 난 다음에 반지름까지 동시에 나오는 거야. 반지름 자체가 뭐로 나온다? 절대값 B로 나온다. 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Y축에 접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Y축에 접할 수도 있어요. Y축에 접하면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래서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 하나 접할 거고 여기 하나 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A, B로 둘 수 있을 거고 얘를 A, B라고 둘 수 있을 텐데 자, 비슷하게 X축과 접할 때와 거의 동일하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든지 여기서 수직인 직선을 올리든지 간에 무조건 얘는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반지름은 누가 된다? A가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얘는 A가 되겠죠. 반면에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Y축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중심부터 잡고요. 첫 번째, 중심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뭐가 되느냐? 이제 x축 이 중심부터 잡고 난 다음에 반지름이 자 조금 전에 봤다시피 여기 있는 거 이거 보이죠? 얘나 절대값 a나 같은 거고 얘나 절대값 a나 어차피 양수화 시켜서 만들어질 거니까 반지름이 뭐가 된다? 그렇지. 반지름이 절대값 a로 즉 x 좌표랑 관련돼 있더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참고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잘 들어봐.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 또는 y축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조금 전처럼 중심 잡고 반지름 잡아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자 x축에 접한다라는 생각,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 보세요. x축에 접하니까 이 점에 y좌표는 누가 되죠? 1이 이렇게 쭉 있어. 이 점에 y좌표는 누가 되죠? 0이죠. 이해되세요? 좀 그런데 별 뭐죠? 이게 있어요. 얘가 x축에 네,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준다. 접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표준형으로 나타내가지고 반지름의 절대치랑 y좌표의 값이랑 관련돼 있겠네 라고 해서 표준형으로 나타내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도 가능하냐? 잘 들어봐. x축에 접하잖아. 그럼 봐. y가 얼마일 때? 0일 때. y가 0인 순간의 x값은 전체적으로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흐름을 알아야 돼. y 값이 0일 때 x 값이 오직 한 개 있는 거야. 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y가 0일 때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다? 오직 한 개 있다. 그러면 y가 0이 될 때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c 이꼴 제로가 되는데 이 방정식에 해가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겠죠. 끝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것이 중근을 가진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풀이도 있어요. 오케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이야. 여기까지 하고 좀 문제 좀 풀어볼게. 자, y축에 접하는 거죠. 어찌 보면 3번이 가장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 학교에서 뭐 많이 접근하는 방법 중에 이제 3번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 x축과 y축에 뭐가 된다? 동시에 접하는 거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한다. 그럼 봐. 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중심이 어디 위에 있느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자, x축이 여기 있고요. y축이 여기 있습니다.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대. 일사분면이 있다고 칩시다. 일사분면이 있으면 한 이 정도쯤 있겠지. 그래야지만 x축으로 떨군 수선의 발까지 거리와 y축으로 떨군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같을 거잖아. 좀 더 가볼까요? 그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요 정도쯤 거리가 되면 한 요 정도쯤 거리가 되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면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네. 마찬가지 3, 4분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가 동일하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런 점들 다 모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y 플러스 x 위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또 막
복잡하게 1, 4분면일 때, 3, 4분면일 때, 2, 4분면일 때, 4, 4분면일 때 별도로 따로 외워봤자 문제는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y 꼴 마이너스 x 위에 원의 중심이 있거나 아니면 y 꼴 얼마? y 꼴 x 위에 있거나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게 실전에 가장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실전에 가장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 자, 난 다 설명해줬어.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여기서 난 단 하나도 빠진 게 없어.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은 다 정리한 거예요. 축에 접할 때 나 중심에서 중심부터 잡는다. X축에 접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중심의 Y좌표랑 관련되어 있고 Y축에 접하면은 중심의 X좌표에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는 간혹 가다가 이게 잘 안 먹히는 문제들은 어떻게? X축에 접한다. 그럼 Y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다. 판별식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은 맥락으로 얼마?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하니까 누가 0인 거야? X가 0일 때 Y 값이 한 개 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도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 알겠어요? 자, 원의 방정식의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3-1, 3-2, 3-3 뭐 이렇게 있네요. 자, 3-1, 3-2, 3-3 이렇게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좀 작게 할게요. 자, 3-1번부터 볼게요. 잘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 첫 번째 마이너스 1,3이고 1,6을 지나는 점이다.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1,6을 지나는 원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누군지 모르죠. 반지름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여기 r의 제곱이라고 두든지 뭐라고 두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얘가 누구를 지난다? 1,6을 지납니다. 이해가 되셨죠?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이 나오게끔 표준형을 적을 수밖에 없고 첫 번째는 표준형을 이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표준형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먼저 잡는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1, 6 집어넣으면 얘가 결정이 되겠죠. 자, 집어넣으니까 9가 되고 집어넣으니까 9가 되니까 이게 뭐다? r제곱이고 자, 뭐 r제곱이 9 나왔으니까 얘가 18이라서 반지름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면 반지름 얼마가 된다? 3√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됐어? 끝. 자, 아니면 뭐 저기 표준형 완성하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지름의 양끝점을 지난대. 이게 또 너무 편한 거 아닌가? 두 번째, 지름의 양끝이 나왔어요. 지름의 양끝 대략적으로 5,1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랑 5,1이야. 지름의 양끝이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은 지름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고 지름의 중점은 우리가 배웠듯이 평균입니다.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니까 2,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1. 평균 하나 쟀고요. 평균 하나 쟀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구하면 된다? 반지름의 길이 구하면 되겠죠. 자, 가봅시다. 3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과 2의 제곱이니까 얼마? 13의 제곱이죠. 13이죠. 그래서 얘의 길이가 루트 13이 되겠지. 이까지 됐어?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y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을 하셔야 됩니다. 이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 끝에 얼마가 된다? 그 값이 13이 되더라. 이까지 되셨죠? 잘했어? 됐지? 다 됐죠?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 4,1, 6,3,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원.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4,1, A라는 점.
4,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얼마가 된다? 4,-3입니다. C가 얼마가 된다? -3,0입니다. 원의 중심 찾을 수 있겠니? 원의 중심 찾을 수 있겠니? 찾기가 쉽지 않죠. 오케이?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지금처럼 원의 중심을 찾기 좀 힘들 때 뭐를? 일반형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원의 중심을 찾기가 너무 편할 때 표준형 이용해 주는 게 제일 나을 텐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얘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알았어요? 대입해서 연립해 주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16, 1이니까 17이죠. 더하기 4a 플러스 b 더하기 c는 제로가 되겠죠. 하나. 그 다음에 25에다가 4a 빼기 3b 더하기 c 이퀄 제로. 다시는 안 할 거야. 자, 그냥 대입하고 말 거야. 다음부터는 그냥 뭐 답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계산은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해드린 거예요. 9입니다. -3a가 되고요. 얘가 0이니까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었을 때 문자가 3개가 되는데 여기 문자 하나가 제거됐지. 누구? b가 제거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b를 소거시켜가지고 연립해버리면 ac가 결정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됐죠? 3배에서 더해주고 3배에서 더해줍니다. 40입니다. 3배에서 더해주니까 16a가 되겠네요. 자, 3배에서 더해줍니다. 3배 하게 되면 51이 되겠고 그러면 3배에서 51이잖아. 얘랑 얘랑 더해주면 76이 되겠네. 76이 됩니다. 됐죠? 76이 되는 거고 이거 이꼴 제로가 되겠네. 자, 4로 약분합시다. 4a 플러스 이거 순서 좀 바꿨어요. c입니다. 4로 약분하면 19 이꼴 제로가 되니까 얘랑 연립하시면 되겠죠. 됐죠? 연립해 봅시다. 자, c랑 c 약분하면 얘랑 얘 없어지니까 얼마야? 7a가 되겠지. 그 다음에 7a가 되는 거고 여기서 얘를 빼시면은 뭐야? 7a 19 9 마이너스 3a c 4 16 마이너스 3 됐고 그 다음에 16 17 4a 플러스 b 됐고 3배해서 더해주고 3배해서 더해주고 3배해서 더해주고 40 3배해서 더해줬다 51 76 어디서 잘못됐니? 4 1 미안합니다. 미쳤나? 63인데 43이라 적었어. 미치겠네. 됐죠? 6입니다. 고쳐봅시다. 고쳐봅시다. 고치면 63이니까 36, 42가 되겠네. 수습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6a죠. 6a입니다. 마이너스 3b가 되고 더하기 c가 되겠네. 3배에서 더해주면 51이랑 얘랑 더해주는 거니까 맞나 이거? 일단 3배에서 더해주고 3배에서 더해주고 계산해 봅시다. 3배에서 더해주면 0이 되겠고 3배에서 더해주면 4c 되고 3배에서 더해주면 18이 되겠네. 3배에서 더해주면 1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배에서 더해줬으니까 93이 되겠죠. 맞죠? 잠깐만 36, 9 더하면 45죠. 그럼 3배에서 더해줬으니까 9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96이 될 거고 여기에서 4로 약분은 안 되겠네요. 여기 4로 약분은 안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부분 2로 약분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2A 9A 그 다음 여기 2C 그 다음 여기 48이 되겠네. 이거 이꼴 제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 요거 하나 만들어졌겠네요. 자, 2개 만들어졌고요. 2개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한번 제거해 봅시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면 15A가 되겠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니까 30 되겠네요. 이거 이꼴 제로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18 그냥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C가 마이너스 11 나오겠네. 자, 두 가지 값이 등장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면 17 하나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8 하나 있고 플러스 B 하나 있고 그 다음 끝에 마이너스 11 하나 있겠네. 얘랑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9 그러면 얘가 2가 되겠네요. B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B가 2가 아닌데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C가 뭐죠? 아 이거 원래 잘못된 식이구나. 잘못된 식이구나. 이거 안 지워서 했네.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2 여기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는 맞죠? 마이너스 15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15고 그 다음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네. 이쪽 부분에서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8 B 제일 끝에 있는 게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아 C 이거 이꼴 제로입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3이야. 이거 계산해주면 19가 되겠죠. 그래서 A 계산해 줬었을 때 이게 제로가 될 거니까 플러스 B까지 계산했을 때 B가 4가 되겠죠. 4. 오케이? 그래서 B 값이 4. 또 틀렸어. 뭐야? 15까지는 맞고 어디다가 17. 그 다음에 17이고 A 값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 B 값이 아까 전에 얼마였어? 4. 이거 4를 반영 안 했나? 아닌데. C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17, 마이너스 8, 그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15. 얘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3 난감하나 6 오케이? B값 6입니다. 그래서 B값 6 나옵니다. 됐지? 그 다음에 3-2번 봅시다. 3-2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중심이 y = x 플러스 1 위에 있고, 자 3-2번입니다.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중심이 어디에 있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3,2를 지나면서, 자 3,2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x축에 접합니다. 자, 조건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중심이 여기 있고 얘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랑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와 중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겠지. 됐어? 왜냐하면 축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쌤이 뭐라 그랬어요? 중심부터 생각하라 그랬죠. 오케이? 중심부터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그림을 뭐 그린다라기보다는 중심을 뭐라고 잡을까?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A, 뭐라고 적는다? A 플러스 1이라고 적는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A, A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어요? 자, x축에 이렇게 접한데 그러면 여기가 a, a 플러스 1 그림을 살짝 그립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둘 다 거리를 뜻하는 거니까 뭐다? a 플러스 1의 절대치라고 적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중심 반지름은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야 됩니다.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 거니까 a 플러스 1의 절대값이라고 붙여야 되겠죠.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정리한번 해봅시다.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 x 빼기 a의 전체 제곱입니다. y 빼기 a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된다? 이것이 a 플러스 1의 반지름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3, 2를 집어넣읍시다. 자, 암산 좀 합시다. a-3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1이 될 건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a-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적어도 될 거고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네. a제곱 사라집니다. a제곱 여기서 하나 남을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쪽에서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a가 됩니다. 1이랑 1은 날아가니까 여기 더하기 9 이꼴 제로가 되겠죠.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a 값이 얼마 나온다? 1하고 9가 될 텐데 1, 9, 2가니까 원이 2개가 나오겠죠. 원이 2개 나옵니다. 원이 2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봐봐. 원의 방정식 구하여라. 그럼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시면 원의 방정식 2개가 등장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지?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디 보시느냐? 연습 문제 좀 봅시다. 연습 문제 풀어드린다 그랬으니까. 자,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드릴 텐데 자, 몇 번 보시느냐 하면 12번 봅시다. 간단한 거 해줄게요. 12번입니다. 연습 문제 12번입니다. 2장입니다. 2장. 네. 뭐 오늘까지라고? 가야지. 영상 네가 봐. 영상 네가 보고. 이 숙제 다 되어 있어. 앞에 거. 문제 다 풀려져 있어. 풀려야 되는데. 좀 풀려져 있구나. 오케이. 됐지? 응. 가. 숙제는 카톡으로 보내주던지 할게. 오케이? 됐지? 오늘 2장 다 하면 돼요. 남아요. 자, 거기 보시면 PA, PB, PC, PD의 길이의 최소가 됩니다. 거기에 줄을 치시고 많이 나와서 겁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고 여기가 D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어떤 P라는 지점이 있는데 P라는 지점에서 여기서 이까지 거리, 여기서 이까지 거리, 여기서 이까지 거리,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합이 가장 작도록 만들어 주려면 누구냐? 그냥 얘입니다.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끝. 오케이? 이게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종종 나오는 거거든. 대각선의 교점에서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따라서 왜 돌아가고요. 돌아가는데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거기에서 구하라라는 얘기는 계산 따로 안 해도 되겠죠. 뭘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냐면 최소값과 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재면 되겠죠. 그래 최소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재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뭐를 좀 보실 거냐 하면 요거를 좀 봅시다.
16번 봅시다. 16번 연습 문제 16번이야. 조금씩 얘기를 해줄게.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4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이퀄 1이 있을 거고 ax 플러스 by 이퀄 3입니다. 자, 보세요. 뭐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위에 있는 직선과 아래에 있는 직선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 돼. 어떤 관계인지를 보고 문제 풀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개수분의 개수 1, 개수분의 개수 1, x의 개수분의 개수, y의 개수분의 개수는 같은데 상수비는 3분의 1로 다르죠. 뭐예요? 평행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행합니다. 따라서 얘가 평행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평행하게 되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한 점을 찍습니다. 아무거나 찍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찍습니다. 아무거나 찍고요.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뭘 사용하면 된다? 점짓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잘 들어봐. 아무거나 해. 얘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이 이거 이걸 3이 밑에 있었다고 봅시다. 아무거나 요 점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다. 누구 잡을까? 0,b분의 1? 그렇게 잡아도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0,b분의 1 잡아도 되겠죠? 0,b분의 1 그럼 1 나오잖아. 이해돼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x0, y0 잡을 건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단 x0, y0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ax0 더하기 by0는 1로 변하면서 자, 대입을 해서 요 식이 요렇게 변합니다. 자, 이 관계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자, 이제 가봅시다. 점집거 사용합니다.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일반형이 다 완성된 게 아니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3 이거 이꼴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된다? x0, y0를 대입하면 되겠다. ax0 나왔죠? by0 나왔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와서 이게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얼마 있어요? 뒤에 빼기 3이 있죠. 빼기 3에 절대치 취해주면 되고 이 숫자도 여기 나와 있네요.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끝.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느냐? 저기 2-19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내부 및 둘레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2라고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치구 하라는 얘기니까 자, 2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가 필요하다? 좌표화가 필요하겠죠. 좌표화를 반드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점, 여기 점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얼마? 2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2 여기 뭐 2,2 이렇게 가겠죠. 자,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과 PC의 길이의 제곱을 만족시키며 자 이렇게 할게요. 얘를 O, A, B, C라고 두면 점의 좌표 얘가 2,0 얘가 2,2 얘가 0,2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잡았죠? 잡고 난 다음에 PA의 길이의 제곱이래. 여기까지만 할게. PA의 길이의 제곱이고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의 몇 배? 2배가 PB의 길이의 제곱에 PD의 길이의 제곱이더라. 자, P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요? P를 x, y라고 두시면 돼요. 오케이? 관계식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 관계식.
자, 얘를 x, 얘를 y라고 둡시다. 됐죠? x, y라고 두고 PA의 길이의 제곱부터 먼저 해봅시다. PA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 PA의 길이의 제곱은 x-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죠. 오케이? 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PB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PB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 얘가 될 거니까 x-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PD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PD가 어디 있어? A, B, C, D 뭐야? D가 어디 있는데? A, B, C, D로 잡았으니까 A, B, C 얘를 D라고 합시다. 얘를 잡을게요. 얘를 잡아야 돼. C까지 썼으니까 자 PD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리고 뭐 하면 돼? 그냥 속 편하게 계산만 하시면 돼. 여기 2배 해주면 여기 2배 해주는 거고 여기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요 녀석의 합이 누구랑 위에 있는 녀석이랑 동일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자 x제곱이 2개 있으니까 날아갑니다. y제곱 2개 있으니까 날아갈 거고 이제 x의 개수부터 조금 챙겨봅시다. 자 저쪽 위로 옮길게요. 마이너스 4 그리고 2 마이너스 8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넘겨주면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녀석의 x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개수 자체, y의 개수 자체가 없으니까 이쪽 부분에서 마이너스 4y 나오는데 이 양은 플러스 4y가 됩니다. 상수 봅시다. 상수 위쪽의 상수에서 얼마 나오느냐 하면 8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뒤에 상수는 없을 거고 이쪽에 이거 다 사라지겠죠. 4, 4가 나오니까 는 8이라서 이게 다 사라집니다. 이쪽에 8, 이쪽에 8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가 되거든요. 이거 이꼴 제로가 되겠네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 다야. 이거 됐지? 저거 정리하시면 돼. 자, 정리를 딱 해봤더니 얼마가 된다? y 이꼴 뭐다? x가 되겠네요. 맞죠? y 이꼴 x가 됩니다. y 이꼴 x는 이거 아니에요? 이 길이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2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알았어요? 자, 수고하셨고 오늘은 어디에를 좀 풀어보실 거냐? 유제 2-12번부터 주말에 따로 숙제나 뭐 이런 것들 없으니까 오늘 조금 길게 하고 가. 지난번에 연습 문제 어디까지 했어요? 연습 문제 몇 번까지 했는데? 4번 했나? 7번까지 했어? 2-8에서부터 그냥 내가 개별적으로 좀 해줄게. 2-8 한번에 치시고 그 다음에 2-14 그리고 2-10 하나 하시고 아까 전에 해준 거 2-12 해야 돼. 2-12 2-13 했고 쭉쭉쭉 가면은 2-18 이것까지 이게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원파트에서 3-1에서 3-4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돼. 오케이? 알았지? 자, 수고하셨습니다.